정약용의 공부법. 배우고 또 배우고, 쓰고 또 써라. 조선 정조시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 나라를 바꾸려 했고,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며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정치가였고 또한 사대부 가문의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은 왕의 신임을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으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배의 세월은 곧 그가 가장 치열하게 공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이 없으면 손으로 베껴 쓰고 생각이 안 나면 밤새도록 읊으며 외웠다. 고 말했지요. 오늘은 그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을 함께 따라가 보며 배움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공부의 목적부터 바로 세우라. 정약용은 공부는 벼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됨을 위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란 자신을 갈고 닦는 도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며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글만 잘 읽고 시험만 잘 보는 것이 공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신을 단단히 하고 세상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글을 외우지 말고 뜻을 새겨라. 정약용은 암기 위주의 공부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맹자를 외웠지만 아버지가 뜻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자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한 문장을 읽더라도 반드시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자기 언어로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3. 반드시 쓰면서 공부하라. 정약용은 평생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 중에 쓴 글은 무려 500권이 넘는다고 전해지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민심서, 경세유표, 흠원신서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도 책을 읽을 때 줄을 긋고 그 줄의 뜻을 옆에 적고 그 뜻을 요약해 다시 써라는 식의 구체적인 공부법을 알려주었습니다. 4. 시간을 아껴라. 천금보다 귀하다. 유배지에서 그는 하루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았습니다. 새벽, 고전 읽기와 글쓰기. 아침, 아이들에게 강도. 낮, 밭일과 손님 응대. 저녁, 다시 글을 베끼고 정리. 밤, 철학적 사색과 독서.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명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즉, 하루 30분이라도 바르게 쓰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학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5. 배우는 이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스승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스승은 성호 이익이었고 그의 학문은 실학, 즉 실제에 기반한 학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스승에게 물어보며 공부했고 자신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500명이 넘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공부는 서로 묻고 배우며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6. 반드시 질문하고 의심하라. 그는 의심 없는 독서는 맹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전을 읽을 때도 무조건 외우지 않았습니다. 왜 공자는 이렇게 말했는가? 맹자는 왜 이렇게 주장했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질문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예성인의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믿지 않고 먼저 의심한다. 의심을 지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깊은 뜻에 도달한다. 7.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공부는 마음의 힘과 직결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경전 읽기를 빠뜨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공부는 마음이 조급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정신을 집중해야 비로소 한 글자가 마음에 들어온다. 고 했습니다. 8. 천천히, 깊게, 꾸준히 하라. 정약용의 학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했고 유배지에서는 병이 들어 눈이 침침해진 날에도 책을 읽었으며 나이 들어 귀가 어두워져도 제자의 입을 통해 책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는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꾸준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흙을 쌓지 않으면 높은 산은 이룰 수 없다. 9. 삶과 연결된 공부만이 진짜다. 정약용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백성의 삶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농사를 연구하고 수리시설을 설계하고 형벌의 부당함을 고치고자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공부는 삶을 맞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책들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과 설계도, 실험 기록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부란 그저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10. 끝없이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라. 정약용은 새아들에게 모두 공부법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경전을 깊이 파고들라 하였고 둘째에게는 세상을 이롭게 할 글을 써라고 했습니다. 셋째에게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매일 써서 남겨라 했습니다. 그는 유배를 끝내고 돌아온 뒤에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에게 학문을 나눴습니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를 살렸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렸다.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 삶의 변화, 세상을 위한 지혜와 이어진 깊은 철학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마음에 한 가지씩 새겨볼 만한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앞만 보며 가는 길보다 오늘 한 줄 읽고 한 글자 새기며 조용히 내 삶과 마주하는 공부가 더 큰 변화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